제가 정확히 9월 20일부터 아이폰 14 프로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니까 한 3달 정도 됐는데, 오늘은 아이폰 14 프로 롱텀 사용 후기를 말씀드려 볼까 해요. 지금이야 애초에 구입 예정이셨던 분들은 다 구입을 하셨을 테고, 갑자기 스마트폰이 고장났다거나 고장이 날 예정이라던가 고장을 내고 싶다거나 하는 이유로 아이폰 14 프로를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만 남으셨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 사용했던 느낌을 말씀드려 볼까 해요. 3달 정도면은 초기에 새 아이폰을 사용한다는 그 설레는 감정도 다 빠지고 익숙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부러 조금 오래 기다렸는데, 디자인, 디스플레이, 성능과 배터리, 그리고 카메라까지 간략하게 정리해 볼게요. 디자인이야 아이폰 12 프로부터 카메라 크기 빼고 쭉 똑같고, 문제는 무게예요. 아이폰 11 프로부터 무게를 조금 올리면서 손목 단련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206g은 좀 그렇더라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아이폰 12 프로까지는 무게에 큰 불만이 없었고, 13 프로부터 좀 무겁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단순히 무게만 무겁다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문제는 사용할 때 확실히 체감이 됐어요.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이제 이렇게 한 손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잡고 뭔가 사용을 하면은 좀 불안해서 이렇게 하단에다가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받치고 사용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이 새끼손가락, 정확하게 여기에 무리가 오고, 또 디자인 자체가 완전히 각진 형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더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좀 이렇게 부드러운 가죽 케이스나 실리콘 케이스 같은 거 쓰면은 그래도 좀 덜하긴 하는데, 이 케이스를 끼운 형태가 디폴트는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아이폰 리뷰하면서 무거운 건 적응이나 호불호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죄송해요, 말을 좀 바꿀게요. 아이폰 14 프로의 무게는 명확한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손가락 아파요. 아이폰 14 프로의 핵심이죠.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보면 애초에 애플이 죽은 공간을 살리는 것처럼 잘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저 포함 많은 사람들이 뭔가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겠다 싶었지만,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냥 디자인만 바뀐 노치였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일단 노치 자체가 좋던 나쁘던 5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아무리 홈 버튼이 없어진 아이폰의 아이덴티티라고는 하지만 질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깻잎 디자인, 각진 디자인, 아이폰 6 폼팩터 디자인 등등 애플이 그동안 보여준 우려먹은 디자인 중 가장 오래 봐오기도 했고요. 근데 그 노치가 변경됐으니 일단 새로움이 컸어요. 이 부분은 3개월이 지난 지금도 계속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새로운 아이폰을 구입했다고 바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새롭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근데 그렇다고 기능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냐고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일단 카카오맵이랑 티맵에서 대응 업데이트를 내놓으면서 화면 밖에서도 내비 화면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안드로이드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은 팝업으로 뜨거든요. 근데 그게 좀 부러웠는데 이제 아이폰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배달의 민족 같은 앱에서도 배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기도 하더라고요. 죽은 공간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애플답게 잘 풀어낸 느낌이라 그냥저냥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뭐니뭐니 해도 제일 편한 건 음악 들을 때고요. AOD를 보면 뭔가 타사 스마트폰하고 다르게 만들긴 해야겠는데 딱히 떠오르는 건 없어서 그냥 화면 전체를 다 어둡게 보여주는 식으로 만들었다 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다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처럼 시계가 계속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정이기 때문에 번인에 대한 걱정도 있고, 다른 이유로 거슬린다고 AOD 자체를 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플이 중간에 업데이트로 AOD 상태에서 배경이나 알림을 끌 수 있는 옵션을 추가하긴 했는데, 그동안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굉장히 편했어요. 굳이 휴대폰을 터치하지 않아도 알람이나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큰 장점이더라고요. 비주얼적으로 보기 좋고 버닝 걱정되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저는 그냥 그게 전부였어요. 지금도 여전히 편하고요. 그리고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랑 같이 새 아이폰을 산 느낌을 충분히 주는 그런 기능이기도 하고요. 성능이랑 배터리를 볼까 했는데 사실 A칩 성능은 딱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전세대 A15도 거의 탑 수준이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성능을 제대로 뒷받침해주는 OS가 필요한데 애플이 이걸 못하고 있어요. 지난 M2가 들어간 아이패드도 마찬가지지만 깡 성능만 좋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잘 만든 칩셋을 OS가 다 깎아먹고 있는 상황에 말이에요.
iOS 15에 아이폰 13 프로를 사용할 땐 진짜 배터리 걱정 없이 엄청 마음 편하게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다 iOS 16 베타가 나왔고 저는 베타를 미리 체험해봐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올려서 사용을 했는데 배터리가 빨리 닳길래 베타라서 그렇구나 했죠. 근데 그게 정식에서도 마찬가지고 iOS 16.1까지도 그랬어요. 그러다 아이폰 14 프로로 바꿨는데 아이폰 13 프로에서 못 느꼈던 앱 리프레시가 체감상 거의 2배는 되더라고요. A16을 활용한 기능들은 늘어났는데 램은 6기가 그대로니 백그라운드 앱이 진짜 개복치 마냥 픽픽 죽어대는데 진짜 불편할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iOS 16.2가 나왔는데 이제야 좀 정상 범주에 온 것 같더라고요. 마음을 놓기는 조금 이른데 앱 리프레시는 확실히 괜찮아졌고 배터리도 제가 사용하는 패턴상 15% 정도는 더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iOS 16.3 베타를 사용 중인데 더 좋아졌다는 피드백이 많아서 좀 기다리면 괜찮아질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괘씸하죠. 안 그래도 가격 올라가고 기분도 별론데 비싼 돈 주고 산 제품을 제대로 못 쓰고 오히려 고액을 지불한 베타 테스터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화는 나지만 좋아지고 있으니 그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카메라는 아이폰 13 프로에서 4800만화소 관련 기능이 추가된 느낌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12메가픽셀 광각이나 3배 망원으로 촬영하면 거의 비슷했어요. 색감이나 선명도나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그래도 아이폰 14 프로 카메라의 핵심은 4800만 화소라고 볼 수 있어요. 프로 로우로 촬영하면 장당 70메가 정도의 대용량 사진이 저장되는데 사실 이 로우 파일 자체도 우리가 아는 순수한 로우보다는 어느 정도 자체 보정이 들어간 로우 파일이고 그래도 로우의 장점답게 보정에 상당히 자유로운 사진을 촬영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4800만 화소 로우로 사진을 촬영하고 보정하고 하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사진 찍을만 난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최근 다녀온 출장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촬영을 해보니까 충분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는 됐었어요. 그리고 2배 줌도 나쁘지 않았어요. 어정쩡한 거리에 있는 사진을 확대할 때 3배는 너무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고 이 3배도 초점 거리가 어느 정도 보장되지 않으면 바로 광각 크롭으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결과물을 남길 때가 많았는데 2배는 애초에 크롭이고 4800만 화소에서 크롭한 거기 때문에 광학줌보다는 당연히 별로겠지만 일반적인 크롭보다는 괜찮더라고요. 이 2배 줌도 꽤 유용하게 사용을 했어요. 갤럭시의 30배, 100배 줌이 부러운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 결과물이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만족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A15와 A16의 미묘한 차이, 아이폰 12부터 사용되는 디자인 폼팩터, 줄일 생각 없는 무게는 발전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말장난이라고 하기는 그 존재감이 너무 큰 다이나믹 아일랜드와 AOD는 충분히 새 아이폰을 샀다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어요. 오히려 아이폰 12 프로에서 아이폰 13 프로로 넘어갈 때보다 더 그랬어요. 그렇다고 완벽하단 말은 아니에요. 다음 세대의 아이폰에서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또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고 만약 큰 변화가 또 한번 생긴다면 최단기간 퇴물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아직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활용한 다른 것들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기는 해요. 대신 카메라는 조금 더 다듬었으면 좋겠어요. 만족하는 수준이지 완벽하다 느낄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아질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OS로 뭘 어떻게 해결할 생각을 하지 말고 램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타사 스마트폰처럼 12기가, 16기가 이렇게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데 그냥 지금 상태에서 딱 2기가 정도만 더 늘려줘도 불만의 대부분이 사라질 건데 그놈의 램 크루지 원가 절감 때문에 제살 깎아먹는 짓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아이폰 14 프로를 3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디테일보다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 위주로 설명드려 봤어요. 참고가 좀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금액이랑 같이 엮어서 생각하면 다양한 의견이 갈릴 수 있기도 하겠네요. 원활하게 생산도 안 되고 오픈마켓 카드 할인도 딱히 없는 지금 상황엔 더더욱 그렇죠. 여튼 저는 이렇게 느꼈고 100% 만족하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새 아이폰을 샀다라는 느낌이 크게 온 아이폰은 정말 오랜만이라 반가운 마음이 컸어요. 배터리랑 앱 리프레시도 iOS 업데이트 이후로 큰 불편함 없는 수준까지 오기도 했고요. 떠도는 소문엔 다음 아이폰이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벌써 기대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일단 저는 아이폰 14 프로를 계속 사용하면서 새롭게 말씀드릴 내용이 생긴다면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